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에서 세시를 맡고 있는 김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SE 김범수입니다. 이번에 그 데이터넷 웨비나에 저희가 저희 솔루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신 저희 고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사실 제가 웨비나 저도 듣거든요. 네. 지루해요, 원웨이.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틀을 좀 바꿔서 토크 형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팔로알토에 조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네트워크를 많이 했었고, 컨셉으로 하나 오늘 잡을 겁니다. 부장님하고 컨셉을 잡았는데, 보안을 잘 모르는 보리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고, 부장님이 워낙 또 보안의 대가이시니까 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세시와 SD-WAN이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지면서 기존의 네트워크팀과 보안팀들이 좀 합쳐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네트워크 인프라 입장에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재택근무를 위한 팔로알토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뭔가 판을 넣을 수 있는 솔루션이 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 드린 프리즈마 액세스, 여기 나오죠. 차세대 저희 SD-WAN의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판을 바꿀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루하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IT나 보안의 인프라가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현재 상황과 이후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미 이제 변화가 있죠. 그래서 팔로알토에서 바라보는 시큐리티와 IT의 트렌드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준비하고 계시죠. 이거에 관심 있기 때문에 이 세션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87%의 고객이 클라우드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업무의 서버들이 데이터 센터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하시는 분이든 인프라를 하시는 분이든 데이터 센터에 가는 곳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웬에 대한 MPLS나 이런 그 코스트를 많이 지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케어만 해주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어떤 업무 서버들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커넥티비티,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시큐리티라는 거죠. 보안을 완벽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요성. 저희 팔로알토가 뭐 보안 하나는 알아주는 회사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그 500명의 고객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보안의 위협이, 인터넷과 관련된 보안의 위협이 53%는 HTTP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존의 방식의 시큐리티 웹 게이트웨이 어떤 보안 솔루션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약간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확고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저 참 좋아요. 워크 프롬 홈. 네? 워크 프롬 애니웨어. 이 부분이 팬데믹이 지나도 직원분들의 76%는 상당히 워크 프롬 홈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워크 프롬 홈을 하면 뭐 약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을 더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런 버든이 있는 것 같아요. 시큐리티와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사를 100개를 갖고 있었다. 그럼 100개의 지사만 관리하면 돼요. 근데 워크 프롬 홈을 하면 직원이 1000명이 계시면 1100개의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1100개에 대한 보안. 특히 가정은 보안이 더 취약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 두 번째는 그 1100개를 관리하려면 인스톨도 쉬워야 되고 관리도 쉬워야 되고 모니터링도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에서 얘기하는 그 게임 체인저의 가장 키가 아까 얘기했던 세시나 저희 SD-WAN이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이 부분에 핵심적인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저 부장님이 또 이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 뭐 기존의 보안의 뭐 문제들인데 클릭 좀 해주시면 뭐 클라우드에 대한 해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가시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민하게 뭔가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러면 저희 세시 솔루션이 네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질문 모드입니다. 제가 네. 설명을 하다가 저희 솔루션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뭘 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SWG로 알려져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 팬데믹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SWG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때 이제
SWG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SWG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좀 차이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시큐어 앱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HTTP, HTTPS 네. 이 두 가지 포커싱을 대해서 보완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 HTTP, HTTPS가 아닌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보안 기능들이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SMB를 통해서 파일이 공유될 수도 있거든요. 옆집 아파트에 있는 네. 입주민이 제 파일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옆집에 있는 분이 네. 제 경제회사일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영화 같은 거를 토렌트 같은 걸로 이렇게 다운 받아서 보는 경우들도 있고 네. 네. 또 막혀 있으면 저희 이제 개발자나 IT 전문가들은 토르 브라우저 같은 거를 써서 다 우회를 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토르를 연결해서 뭐 비트코인 얼마인지 보고 막 이런 네, 사용자들도 네,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보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나가는 그 보안 솔루션을 기존 방식보다 저희 프리즈마 액세스를 하면 일단 그걸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HTTP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커넥션까지 네. 컨트롤 가능하다. 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던 커넥션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네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가 역할이 웹에 대한 보안만을 보기 때문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네, 아예 네, 신경 안 쓰는 건 네. 아닌데 네. 연결할 때 보통 뭐 프락시 연결을 시킨다거나 네. GRE 터널 정도 또는 네. IPsek인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AH 모드를 써요. 네. 이러면은 그 데이터를 스니핑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불법 AP, 로그 AP 같은 거를 사용하는 카페나 이런 데들에 로그 AP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워터링 홀 기법을 써요. 누가 네, 붙으면 워터링. 데이터를 네. 스니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데이터 안에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네. 사실 우리나라야 조금 있는다 쳐도 이제 유럽만 가도 굉장히 위협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프리미엄 액세스를 통해서 SWG를 만약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는 SSL을 통해 풀 터너링을 하거나 IPsec ESP 모드를 써요. 네, 데이터를 만약에 스니핑이 당한다고 해도 못 봅니다. 네. 암호화돼 있어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시큐어 웹 게이트 솔루션을 검토할 때 프리즘 액세스를 저걸 검토하면 연락 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이거 뭐 짧게 그냥 제가 얘기 드리면 IPsek이나 MPLS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래서 물론 저희 이제 SN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걸로 또 커버 가능하지만 프리즈마 액세스 가지고도 IPsec 제공할 수 있고 전용선과 이건 이제 SDN사까지 애드가 돼야 되지만 전용선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을 인터넷과 좀 믹스를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솔루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야, 이것도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SSL VPN 검토하시면 한번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면. SSL VPN 이 솔루션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에 네.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일부 직원들만 원격에 나가서 본사로 SSL VPN으로 안전하게 연결을 하면 본사에 있는 풀 보안 스택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고 네. 인터넷을 나갈 수 있도록 네. 아키텍처를 잘 짜놨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한 지도 벌써 10년이 10년 넘어서 됐죠. 차세대 작업을 해야 돼서 노화된 오래됐어요. 장비 SS VPN도 네. 교체할 때쯤 됐는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팬데믹으로 통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어디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사용자 있는 거점마다 다 SSL VPN도 구축을 하고 보안 스택을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네. 프리즘 액세스를 쓰면 네. 거점별로 보안 스택 기능도 하면서 네. VPN 연결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검토, SSL VPN 검토하시는 고객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하면 체크해 네. 보실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2.0이라는 숫자. 그리고 혹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그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차세대 이게 신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저희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이제 제품이 애저 서비스 이런 말 많이 나올 때 그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네, 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네, 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할 때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네. 사실은 2019년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부터 솔루션이 있었고 저희가 저희는 보니까 2017년 8월부터 출시를 해서 네. 의미 있는 숫자가 1.0, 1.4, 1.7, 2.0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술이 성숙화됐고 네. 완성화됐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네, 고객사도 한 70, 많이 작년 대비 한 70% 이상 이제 고객사가 늘어났고요. 네. 2.0이 되면서 가장 큰 게 ADEM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뒤에 이제 아주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좀 설명을 주실 드리도록 것 하겠습니다.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프리즘 액세스 2.0 솔루션에 대해서
이게 요약 페이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오늘 다 전달 못 드려요. 너무 많아요. 30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역할도 할 수 있고 SSL 네. VPN 역할도 할 수 있고 본사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보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프리즘 액세스가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인데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인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서비스 레이어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사용자나 또는 지점에서는 아주 가벼운 에이전트만 설치한다거나 그렇죠. 네트워크 디바이스만 있으면 돼요. IPsec이나 SDWN이든 네. 보안 장비가 필요 없어요. 어느 밴드든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냥 연결만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트워크 네. 장비가 있으면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없어도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포털 네. 페이지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는 보안 기능들을 풀 펑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알토가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방화벽 상당히 많았고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지점이나 해외에 다 둘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즘 액세스는 이런 그 팔로알토의 핵심 보안 솔루션들을 클라우드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점이나 해외에 장비를 두지 않더라도 네. 사스 형태로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추가하고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술력들이 올라가고 솔루션이 추가되면 그걸 다시 서비스 형태로 받으시는 맞아요. 그런 파워풀한 솔루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큐리티 레이어 쪽에서는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으로 뭐 9년 연속 좀 그렇죠. 가장 탑 랭킹을 받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DLP가 들어가 있거든요. DLP 까지, 네. 만약 유럽 쪽에 GDPR에 대한 스캐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프리즘 액세스를 통하면 GDPR 관련된 프로파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파일이 올라갈 때 그 정보들도 이제 탐지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 그리고 보안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클라우드 기반의 스케일 인하우스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고객별로 전용 IP 대역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활용도에 대해서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네.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택근무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진단 및 모니터링 네, 툴. 이 두 가지 고객 전용 IP 진단하는 방법에 그렇죠. 대해서 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조금 더 상세히 좀 기술적인 보시면 부분, 네. 약간 한 뎁스 네. 들어가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서비스 형태를 붙는데 에이전트는 단순히 가벼운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가벼운 에이전트를 연결을 하면 IPsec SSL 또는 클라이언트 리스트 VPN 저게 형태로 지금 모바일이라는 게 재택근무 맞아요. 보시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무하는 PC라든지 그렇죠. 태블릿에 그렇죠. 설치만 하시면 돼요.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지점 같은 경우는 보안 장비 필요 없이 지점. 네. IPsec이나 그렇죠. SD-WAN을 지점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 클라우드 제닉스 저렇게 들어가도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기존 장비를 쓰셔도 되는 거고. 동기화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팔로알토가 보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보안 네, 회사들을. 네, 네. 근데 인수한 직원들도 저희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클라우드 제닉스만 게 딱 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다 동일한 보안 기능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보안 프로세서를 싱글 패스 시큐리티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한 번에 패킷을 분석을 해서 모든 다단계 인스펙션은? 스캐닝을 하고 조합을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SSL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저희 SSL 디크립션을 해서 네. 복호화를 시키고 네. 그 안에 IPS 패턴이 있는지,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패턴이 있는지, 정보 유출 내용이 있는지를 스캐닝하고 나서 묶어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 저희는 SLA를 제공해요. 사스나 이아스에 대해서 티어 1으로 연결돼 있을 때 빠르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나갈 때 전용 IP를 쓴다는 거. 네. 만약 본사나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IP색으로 연동해서 접근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보안성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스 서비스도 이제 티어 1으로 저희 다음 호흡이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SLA를 패스가. 제공해요. 그렇죠. 그래서 SLA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게 내부 문서를 봤는데 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보면 오픈을 해도 되는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영업이니까 이 화면 이제 캡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보면 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용률과 처리 성능에 대한 SL을 제공한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좀 뭐 설명을 일단 자신 해주시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가용률은 저희가 시스템 다운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는 다 이중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99.999%에 죽지 대해서 않는다. 네. SLA 불사의 솔루션이죠. 네. 가용성이고 저희 프리즈마 액세스가 처리하는 속도는 10ms 안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거 같아요.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보안을 애드하기 위해서 들리는 오버헤드 속도가 10ms라는 거죠. 10ms면
상당히 거의 이제 무시하는 무중단으로 넘기는 그런 그렇죠. 속도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처리하는 데에서 그렇죠. 보안을 하나 태우는데 프리즈마 억세스를 태우는데 거기 들어가는 프로세스 처리 성능이 10ms다. 상당히 파워풀하죠. 네네. 저 부분. 그래서 항상 보안 솔루션 도입하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인데 사실 그 걱정은 이제 눈 깜빡할 정도, 그렇죠. 이 정도 10ms 딜레이가 이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SLA를 제공해요. 네. 저희 다음 업이 사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5개의 그 사스에 대해서 M365, 구글, 셀즈포스, 박스, 슬랙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런 사스 서비스를 할 때 저희 프리즘 억세스를 통하면 딜레이가 발생을 해도 75ms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프리즈마 빨리 처리한다. 억세스에서 539까지 75ms. 맞습니다. 그렇죠. 고객사 네트워크 딜레이는 플러스 알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네. SLA 제공해준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달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고객이 저희 찾으시거든요. 뭐냐면 여기서는 계열사를 많이 갖고 계시거나 고객님들 중에 지금 아니면 해외 지사를 갖고 계시는 고객님들 그 다음에 재택근무에 대한 장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열사별로 고객별로 전용 IP를 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부장님이 또 한번 설명.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 시스템들이 내부에 있다가 오피스 365 이제 현재는 M365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M365로 이제 사용을 전환을 하면서 보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접근을 하면 네. 계정이 탈취됐을 때 데이터가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써요. 네.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뭐냐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IP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막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정이 유출이 됐어요. 회사 내부에 있는 IP가 아니면 다 막히는 거고 그 대신에 보안을 회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모든 보안 투자를 해서 회사에서는 이제 뭐 보안 5종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방화벽, IPS, 디크립션도 하고 DLP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써요. 그러면 보안 스택을 다 거치고 회사에 있는 안전한 IP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정책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가 만약에 뭐 해외에 있거나 또는 많아지면 이 사용자들은 VPN을 통해서 본사를 연결을 하고 보안 스택을 거쳐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저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퀘스천이 그거죠. 뉴욕에 제 지사가 있어요. 제 맞아요. 거기라고 치면 근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5365를 접속하려면 뉴욕에 있는 5365 바로 접속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쓰려면 지금까지 방법은 뉴욕에 있는 사용자가 한국에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IP를 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365 컨트롤 했는데 그러면 느려지죠. 그렇죠. 불필요하고. 그렇다고 네. 뉴욕에다가 저 보안을 다 갖다 다 놓으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거점을 만드는 거에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리즈마 억세스를 사용하게 되면 야, 이거죠. 네, 저희 프리즈마 억세스가 클라우드 형태로 네. 큰 백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회선은 아닌데 약간 유사한 회선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보면 회선의 망을 이용하는 거죠. 회선은 그렇죠. 아닙니다. 회선 서비스는 회선은 아니고 이제 백본 서비스를 해주는 그렇죠. 거죠. 백본 서비스 클라우드 해주는 거죠. 보안 기능,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서 고객의 IP를 제공해 드려요. 근데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뉴욕에 있었던 아까 사용자가 한국으로 바로 붙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뉴욕에 있는 사용자는 해당 ISP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팝으로 그냥 붙으시면 돼요. 저희가 안 느려지는 거죠. 팝이 몇 개나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갑자기, 76개 국가에 한 76개. 102개, 정확하게 102개. 102개의 아. 팝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서울에도 있고요. 네, 서울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어디든 그러니까 해외 지사 오지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거 컨택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프라 자체가 AWS 플러스 GCP에 대한 네. 두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제공하는 팝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팝을 연결해요. 안전하게 네, 네. VPN 연결하고 그리고 보안 프로세서를 태워요.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 GDPR 관련된 네. DLP 스캐닝도 할 수 있고요. 네. APT에 대한 스캐닝을 한다거나 분석을 하고. 팔로알토의 네. 그 핵심이 되는 보안 솔루션들을 다 검토할. 네네 맞습니다. 하고 나서 지사에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안 처리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5365 테너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속도는 미국에서 미국 연결하는 빠르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이때 보안 이렇게 회사에서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점이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이 IP 4개를 저희가 제공해 드려요. 우리 회사는 IP 퍼블릭 IP 1, 2, 3, 4를 씁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5365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1, 2, 3, 4 IP만 화이트리스트라고 나머지 다 막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열사별의 보안 정책 관리와 이런 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네. 딱 맞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때 이제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때는 꼭 필요한 게 그 고객별로 전용 IP들을 그렇죠. 필요해요. 만약에 MSSP 사업을 해요. 네.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으면 네. A 회사용 IP 4개, B 회사용 IP 4개 각각 제공을 해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레어 같은 뭐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IP를 나가는 이그레스 IP를 하나만 쓰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여러 그쵸. 고객들이. 네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쵸, 거죠. 맞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그 IP만 영향을 맞아요. 받거나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쉐어 IP를 쓴다. 네, A, B, C 고객사가 쉐어 IP를 쓴다라고 하면 네. 누군가 한 명이 한 회사에서 접속해야 될 사이트가 다른 회사들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보안의 홀이 되고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인사 DB는 본사를 통해서 써야 된다. 아니면 네. 아직도 본사에 VoIP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네. 음성통신은 이제 VoIP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프리즈마 억세스와 본사를 IPC로 연결시켜서 그렇죠. 통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터넷만 보는 게 아니라 지사에서 본사로 가는 것, 지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가는 것, 네. 심지어는 VIP, 네, VoIP. 사실 트래픽까지 뭐 처리가 ICMP나 VoIP 통신 안 되는 이런 밴더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ICMP뿐만 아니라 VoIP까지 지원할 수 자꾸 말을 있어요. 잘라도 죄송한데 팔로알토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물론 프리즈마 억세스는 최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리게 접근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솔루션과 안정화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유즈 케이스로 한번 네.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환을 하실 수 있다. 네.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DM의 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택근무 환경을 위한 자율 진단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요. 가상의 엔지니어를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 가상의. 네네. 가상의. 그렇게 표현을 네,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이제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APM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하는 이런 모니터링 툴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에 네네. 보상하고 우리 회사 앱이 네, 얼마나 네. 잘 동작을 하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NPMD라고 해서 네트워크 퍼포먼스 앤 디아그노스틱에서 네.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또 이런 네트워크 툴들이 성능 있어요. 분석 툴들 네. 보통 이렇게 있죠. 네. 왜냐면 온프람에 있을 때는 맞습니다. 회선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앱 자체가 문제인 건지를 볼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이제 나가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댐이라는 솔루션은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앱까지의 성능, 앱이 문제인 건지 회선이 문제인 건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PM과 MPLM의 기능에 일부 기능들을 보완을 하는 이런 솔루션 군입니다. 네. 그래서 가트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제 향후 한 4년 정도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제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댐 솔루션을 포함을 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아질 거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OI를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ROI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까 재택근무 때문에 그쵸. 지점이 100개가 아니라 1100개가 되는 그쵸. 이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당연한-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작년에 댐이라는 마켓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여기에 자율성을 추가해서 네. 오토노머스 댐이라는 솔루션을 알아서 이제 한다는 거죠. 추가했습니다. 네. 네. 이 오토노머스 댐이라는 ADEM은 첫 번째 저희 그 특징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 사용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용자의 GP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저희가 원래 VPN용 에이전트를 제공하거든요. 네. 프리즈마스 연결을 할 때. 네. 그 에이전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질문이 뭐냐면 이 좋은 솔루션이 설치하는데 번거로우면 안 하세요. 안 쓰세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걸 쓰고 계시고 거기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 직접 이제 쓰시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만 하면 네. 그냥 뭐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이미 그- 저 부분이 큰 밸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별도의 댐 솔루션을 위해서 추가 에이전트 설치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한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시의 진짜 전용으로 네이티브 돼 있는 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과시성을 제공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 저희 그 프리즈마 클라우드인 글로벌 프로텍트 에이전트가 포괄적인 그 상태 체크를 하게 돼요. 네, 첫 번째는 랜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와이파이가 네, 상태 네. 문제가 있는 건지 라우터나 ISP 쪽에 레이턴시가 있거나 네. 로스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프리즘 액세스까지 가는 그 회선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버레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IP색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그 터널 안에 트래픽을 체크하게 되고 심지어 본사까지의 트레이스 경로를 체크하거나 사스와 이아스에 대해서 체킹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거를 쭉 들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보고 진짜 저는 제 솔루션인 게 깜짝 놀랐는데 핵심은 노트북이 문제인지 그쵸. 와이파이가 문제인지 랜단이 문제인지 아니면 야 프리스마 없애서 니네가 문제인지 맞아요. 아니면 536가 문제인지 이거를 가상의 엔지니어가 뭔가가 우리 그 댐이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 처리나 모니터링 할 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디테일 한번 뒤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키텍처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네. 저희는 그 GP라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되면 첫 번째는 이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 단말을 봐요. 단말의 네, CPU랑 메모리 이게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ICMP와 트레이스 라우트 그리고 네. 실제 서비스를 엔드투엔드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게 엔지니어들 실제로 테스트 할 때 그쵸, 쓰는 네. 커맨드들이거든요. 만약에 댐이 없으면 네, 네. 뭐가 장애가 있을 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핑 한번 날려보고 그거 트레이스 ICP 하고 해보고 HTTP 접속을 열어보고, 해보고 여기 이상이 없네. 그렇죠. 네. 하면 다음에 할게 프리즘 억세스에서 네. 진짜 핑도 해보고 뭐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자동화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프리즘 억세스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랜에 대한 체크, 네. 네트워크에 대한 패스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고 연결한 후에 저희 쪽까지 연결하는 쪽에 로스가 있는지 레이턴시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엔드 앱까지 예를 들어서 지메일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지메일로 ICMP와 경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을 접속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즘 억세스가 앱까지 이 경로에서 레이턴시나 이제 성능에 대한 네. 문제가 있는지도 검증을 해주기 위해서 억세스가 또 한 번에 에이전 앱까지 네. ICMP, 트레이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접속을 하는 그렇죠. 이런 테스트를 이제 자동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하면서 있다는 거죠. 네. 가시성 있게 보여주게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데모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저희 그 관리 콘솔에 있는 통합 모니터링 화면에서 네. 그 ADEM에 대한 화면이 됩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단말 그림 단말. 보이죠? 네. 와이파이 10만 보이죠? 대. 네. 네. 10만 대의 이제 장비들이에요. 그렇죠. 10만 사용자들은 더 적을 수 있지만 그렇죠. 10만 대 단말. 단말 개수에 대해서 어떤지 그리고 와이파이 얘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얘가 사용하는 ISP 저게 또 나오더라고요. SP. 네. SP별로 특정 SP가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도 그렇죠. 체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체크를 하기 네. 때문에 ISP에서 이제 레이턴시가 생기는 건지 로스가 있는 건지 네. 체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훼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프리즘 억세스 실제 앱까지 5365인지 뭐 세일즈포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딱 정말 필요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6가지 포인트를 항상 보여주고 녹색과 뭐 빨간색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요약 화면에서는 네. 신호등 같아요. 그렇죠. 네. 녹색, 주황색,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면은 좀 봐야 된다. 빨리 봐야 된다. 녹색이면 이런 거죠. 괜찮네. 괜찮네. 그렇죠. 딱 보면은 인프라 다 괜찮고요. 좀 에이전트 봐야 됩니다. 하면 이제 밑에 전체 그 전 세계 지도가 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쪽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주의해야 될 건 노란색 네. 그리고 그린은 이제 문제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플로리다에 한 3명 정도가 조금 느린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뭐 여기 뭐 24시간 시간을 이제 레인지 줘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요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별로도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세일즈포스도 쓰고 슬랙도 쓰고 쓰잖아요. 줌도 보고 맞습니다. 네.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어떤지 지금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쓰는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드랍박스, 지메일 같은 게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애고니가 있는 건지를 네, 네.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세일즈포스를 클릭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좋네요. 네, 세일즈포스는 동작이 잘 되고 있어요. 점수 있죠, 저기 92점. 네, 이 점수는 네. 저희가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네, 네. 100점이 제일 좋은 점수고요. 그렇죠. 네. 이거 프로파일화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제공을 해드리고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CPU 메모리에 따라서 그렇죠. 좋은지 나쁜지 점수를 네, 제공을 네. 하고 요 이제 뭐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레이턴시랑 로스를 그렇죠. 가지고 네. 점수화하는데 70부터 이제 100점 사이가 이제 그린이거든요. 네, 네. 이제 세일즈포스는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큰 문제 없는 거죠. 네, 지금. 사용자별로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VIP들. 그쵸. 지금 보면 저도 얼핏 보니까 저기 누구, 전동. 네. 존도님. 저분 지금
스코어가 너무 낮아요. 뭐 문제 있는 거죠. 저분이 네. VIP면 골치 아픈 거죠. 네. 임원이시거나.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스코어링으로 필터해서 이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존도라는 분이 이제 안드로이드랑 맥북 두 개를 쓰는데 이 OS도 확인이 댐의 되고요. 스코어가 네. 낮아요. 12밖에 안 돼요. 10이죠. 그리고 이 사용자는 런던에 있고 구글 관련된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용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존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딱 클릭하면 이제 들어오죠. 이 사용자가 아, 지금 나오네요, 이제. 예, 사용하는 점수는 10인데 앱들이 지금 쭉 쓰고 있을 때 줌은 괜찮아요. 화성회의 줌은 괜찮은데 괜찮아. 네. 슬랙만 지금 나오는 안 거죠.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타임으로 보니까 9시 이후에 느리다는 걸 한눈에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게 딱 뜨죠. 알람이. 메시지 알람이 뜹니다. 이 사용자는 지금 맥북 프로에서 네.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전도님은 뭔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뭔가를 지금 많이 업로드만 열어놨어요. 하셔야 되는데 네. 슬랙을 할 때 그때 뭐 여러 뭔가를 가지 지금 앱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올려놔서 맞아요. 지금 이제 그 맥북의 메모리가 느린 건데 느린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IT 콜센터 연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VIP나 컴플레인이 좀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딱 탑라인에 올려놓고 집중 모니터링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유즈 케이스인 이 재택근무를 할 때 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요거 한 명 붙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딱 보면 지금 그 랩탑 쪽 디바이스 맞습니다. 쪽에 네. 레드가 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슬랙 슬랙이 어플리케이션 뜨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슬랙만 느리다. 느리다라는 이거를 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거 상당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찾아주십시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DWN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DWN은 저희가 클라우드 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SDWN은 패킷 베이스의 로스나 아니면 레이턴시만 보고 회선을 이제 그 백업을 한다거나 안정하게 쓰게 되는데 패킷 베이스는 이상이 없는데 특정 뭐 VoIP만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저희는 세션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보이스가 느리면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넘기시면 이거를- 저도 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SDV에는 좀 경험이 있어서 아, 좀 맞습니다. 첨언을 좀 네. 드리면 일반적인 SDN 솔루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다 좋고 그런데 보통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 스테이터스 보고 패스 셀렉션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팔로알토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팔로알토가 차세대 방식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유저 아이디,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DN 벤더를 인수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잘 보는 네, 거를 인수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과거의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만 보고 패스 셀렉션을 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저희는 네트워크 커넥티비가 아니라 서버에서 엔드 유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상태는 좋은데 TCP가 페일리어가 생긴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L3 레벨 이상까지 보고 궁극적으로 엔드 유저와 서버의 상태를 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준다라는 거. 이거는 큰 밸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지금 가시성을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SD-WAN 팔리시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면 그거를 클라우드로 배포를 해서 네. 실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SD-WAN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다시 또 계속 네. 그 추이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 회선이나 앱에 대한 이런 장애 처리가 한 90% 이상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SDN 벤더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긴 충분히 저희의 밸류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설명드릴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보안을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하고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SD-WAN 저희가 갖고 있는 SD-WAN을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네. 지금처럼 이제 팬데믹 환경에서 굉장히 완벽한 토탈 원 솔루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최선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주 아니 뭐 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고 제가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리마 사스, 그러니까 프리즈마 액세스 네, 네. 이 솔루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 가지거든요. 네. 모든 포트를 본다.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방을 앞에서 넘버원인 보안 기능들을 베스트 제공을 인 해준다. 클래스. 네. 제공해 준다라는 거랑 네. 클라우드 확장과 고객 전용 IP 준다. 이 세 네.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이런 환경에 이제 앞으로는 재택근무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럼 계속 할 것 저는 같은데. 계속 재택근무해서 좋습니다. 네네.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프리즘 액세스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뭐 이제 정리하면 뭐 오래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와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고객분들을 많이 못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제로터치 프로비전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DM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나 김문호 그냥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설문이나 이런 데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프리스마 액세스도 시연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네. 연락 주시고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최대한 같이 고민을 해서 네네.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뭔가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